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베이생 82초 한번 돌아가. 오늘 많이 안 했다고 한 장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점이랑 미리는 거 오답하기만 해서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자, 요거 위에 집합의 표현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놀랍게도 저희가 1교시 때 이미 이걸 썼어요. 말은 안 했지만. 자,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또 아까처럼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서 위에 공간 있잖아. 제목 옆에다가 한번 필기해볼래. 자, 일단 다시 이번 페이지가 어쩌면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집합이 모임이라고 했잖아. 수학 시간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보기 좋게 표현할까? 나는 어쩌면 세 가지 표현 방법에 관한 페이지야. 세 가지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한 예시로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현법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해줘. 5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누구 들어있죠? 2랑 4 들어있잖아. 저희가 오늘 1교시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뭐였냐면 다시 요게 아까 말했지만 요게 앞으로 무슨 기호를 하고 있죠? 아니요, 요게 집합 기호입니다. 저희 집합이에요. 그런 기호고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뭐를 쓰냐? 이렇게 원소를 쓰는 요 표현법 기억나? 사실 이게 딱 원래 이번 페이지 소개가 돼요. 이번 페이지. 근데 이미 소개해드렸잖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이름을 저희가 이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지금 원소를 하나씩 나열한 거 맞아요.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원소를 나열했잖아.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원소를 하나씩 나열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법. 두 번째 표현법도 아까 너가 라이트셀에서 본 적도 있고 혹은 계속 나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봐. 지금 자 2랑 4 방금 제가 질문 2랑 4라고 답변했잖아. 내가 너한테 질문한 게 뭐였지? 어떤 모임이었죠? 기억이 짝수인 자연수는 그렇게 말했잖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고 어떻게? 잠 써볼까? 이제 요 기호도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요 세 가지 표현을 너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보세요.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조건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런 식으로. 근데 정식 명칭은요 필기할게요. 자, 일단은 보통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한 게 보이세요? 요게 약간 의미하는 걸 말하면 요게 이제 영어로 치면 바 읽을 때도 바라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별 뜻은 없고 요 왼쪽이랑 오른쪽을 구분하는 장치입니다. 이해? 선으로 이렇게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것보시면서 요 왼쪽이 뭐냐면 여기가 말하자면 어떤 원소예요. 원소. 다시 그럼 지금 이 집합은요 뭐를 모았다는 거예요? 뭐를 모았다는 거예요? 어떤 x라는 원소를 모아낸 거예요. 지금 x가 뭔지 알아? x가 뭔지 모르잖아. 안 써있으니까 그 설명을 뒤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말한 대로 자 AX는요 뭐라고요? 요거 우리 어떻게 구했다고? 5 이하의 자연수? 아니죠. 5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모아놓은 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바 뒤에다가는 뭐를 쓴다고? 요게 일종의 뭐예요? 설명이라고 할까요? 설명? 혹은 괄호치고 비슷한 말인데 조건이란 말 이해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뭐다? 너가 앞으로 요 기호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해석하는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바 왼쪽에는 뭘 모아놨다 자는 거야. 아까 라센 문제 기억나? 행렬을 모아놓다 뭘 모아놓을 건데 얘가 누군지는 오른쪽이잖아. 이 설명을 보고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법을요 앞으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 어때요? 조건 제시법이란 말 이해해요? 말 그러잖아. 지금 내가 뭐 했어? 이거 조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네요. 세 번째는요, 칸이 정리할게요. 그래도 들어본 적 있어요? 설명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다이어그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영어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죠. 얘가 약간 영어 단어인데요. 약간 그냥 쉽게 말하면 일종의 뭐 그림 같은 거야. 그림 같은 거. 지금 앞에 있는 벤은 뭐예요? 벤은요 BEN이거든요. 근데 이 참고 얘는요 수학자,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그림을 이 사람이 처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러요. 다시 말할까? 세 번째 표현법은요 벤 아저씨의 다이어그램이라는 법이 있어요. 얘는 또 어렵잖아. 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왼쪽에 봐봐. 저 보세요. 얘는 지금 원소를 나열했잖아. 얘는 나열하지 않고 조건만 준 거죠. 얘는 뭐냐면 얘를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여기 안에다가 지금 원소가 누구누구 있죠? 2랑 4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 괜찮아요? 네. 근데 어찌 봐봐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어쩌면 너가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이런 느낌 아니야? 우리 보통 집합이란 말 쓸 때 뭔가 이런 정말 그룹이잖아. 그룹. 뭐 일반 그룹 약간 실제로 그런 좀 이미지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너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각각의 좀 장단점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만 좋으면 걔만 쓰겠죠.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힌트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말 안 할게. 그 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너가 해보다 보면요, 이게 뭔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시 후에 일단 뭔지는 아시겠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억해봐.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가기 전에 위에 써있는 거 밑줄 한번 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게요. 첫 번째 배운법은요 원소 나열법이야.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쵸. 요 기호 안에다 써있는 모든 원소를 요 기호 안에다가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예요. 다 때려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참고가 써있거든요. 자, 참고도 너가 지금부터 요걸 이제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원소를 나열할 때 순서는 생각해야 돼요. 하지 않고 중복되는 거를 여러 번 써요. 한 번만 씁니다. 중복해 쓰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봐봐. 자, 우리가 집합은요 1, 3이랑 312가 뭐다? 다른 거 같은가요? 같은 거다. 이거 너가 배운 말로 치면요 1학기 때 배운 말 중에 수열 쪽 내용이니까 조합 쪽이에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얘는 뭐다? 쓸까요? 그럼 실제로 제가 말했었나?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경우의 수가 이 책 맨 뒤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경우의 수 관련 문제에서 원래 대표 문제에 뭐가 있냐면 조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문제가 조합 관련 대표 문제예요. 왜 순서가 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밑에처럼 1, 2, 3 이렇게 써놨어. 안 써요.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첨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아까 말했어요. 원소가 좀 많고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보통 무슨 기호를 사용한다고?
요거 뭔지 알겠어? 땡땡땡을 사용해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한번 칠게요. 아까 말했습니다. 봐봐. 밑에 보시면 1부터 10까지잖아. 물론 솔직히 말할까 10개 정도는 쓸만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 이런 거는 100개를 써야 돼. 가운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좀 첨언할게. 잠깐만 들어봐. 이거 쓸 때 있잖아.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뒤에 써볼래?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 혹시 이렇게 쓰는 건 될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 이해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규칙이 느껴지지 않아서. 써줄게. 자, 이렇게는 좀 쓰지 마세요. 이건 위험해. 다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써줄게요. 규칙이 안 보여서요. 봐봐. 앞에 얘는 1, 2, 3이잖아. 그 다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얘만 봐도 원래 좀 느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1단 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요. 얘는 지금 앞에 세 개서잖아. 저는 개인적인 습관이 뭐냐면 앞뒤로 써요. 앞뒤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 2, 3, 땡땡땡 뒤에도 뭘 써주는 거야. 뭐 8, 90 이런 정도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느껴지게끔 주의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법이라고? 역시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밑줄 칠게요. 어떤 공통된 성질을 다시 공통된 성질의 조건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오이아의 뭐 짝수의 이걸 말로 주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맨 아저씨의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뜻이 뭐라고 했죠? 뒤에 써있네. 약간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밑에 보시면 이런 예시 보시면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 7, 8, 9, 37, 38, 39. 자, 위에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집합을 뭘로 표현하세요? 네, 한번 나열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슬슬 너가 한번 느껴봐. 원소 나열법의 좋은 점이 뭘까라는 거지. 자, 지금부터 수업 방식은 좋은 점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세 문제 풀어볼게요. 해봤어? 자, 도와줄래요? 자, 37번 문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요 바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보는 거야. 자, 얘는 지금 누구를 모아놨다고? x를 모아놨어요. 어떤 x? x는 뭐다? s의 알파벳을 모아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 나열하시면 뭐라고 쓸까? m, a, h. 그러니까 말했지만 그냥 하나씩 쓰면 되고 굳이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딱 편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 두 번째, 자, 얘는 자, x를 모아놨는데 x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예요. 자, 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까 말했지만 좀 많잖아요. 얘 원래 이론상 몇 개 있어, 원수? 100개잖아. 100개 쓸 거야. 어떻게 하자고? 적당히 1, 2, 3 쓰고 그 다음에 땡땡땡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98부터 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앞뒤로 좀 써줘야 느낌이 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x가 이번에는 4의 양의 개수를 모아놨대요. 자, 얘는 뭐라고 쓸까? 4, 8, 12, 16만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질문.
솔직히 너가 아직 좀 잘 모르겠지만 원소 나열법을 저희가 앞으로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얘는 약간 좋은 점이 뭘까? 굳이 표현 안 해. 맞아, 한번 써볼래? 위에 공간 있죠? 이거에 약간 말하자면 좋은 점 특징이랄까? 그러니까 좀 직관적인, 그러니까 이만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직관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조건을 주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해석을 딱 해보려면 뭔가 잘 보이잖아요. 직관적이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혹시 나쁜 점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잠시 후에 문제로 나올 건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모든 집합은 나열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소 나열이 어려운 경우가 없냐는 거지. 있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1교시 때 무리수의 집합 기억나? 혹은 실수의 집합 이런 거 어때요? 나열할까? 좀 애매한 게 있다는 거.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거 집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집합 맞잖아.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쓰기가. 그럴 때는 좀 쓰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그럴 때 쓰기 좋은 게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조건시법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이어서 41번부터 43번까지. 개인적으로 이번 숙제할 때는 이거 연습을 해봐. 반대로 자, 원소 나열법을요, 우리 조건 제시로 바꿀 수 있을까, 친구? 이게 약간 은근히 재밌어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조건을 너가 주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느낌 뭐지? 지우야, 그럼 얘 정답은 한 가지일까? 하나가 아니지. 얘는요, 너가 조건을 어떻게 주든 간에 정답만 나오는 거야. 나름 재밌어요, 해보시면. 제가 이 세 문제 어떻게 조건 주면 저게 나올까? 그러니까 너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는 아까 말했잖아. 특징 같은 걸 파악하세요. 규칙이라든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조금. 왜?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무조건 그런 게 있거든요. 특징을 있는 걸 모아놨기 때문에 특징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원소 나열법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궁금한데, 자, 41번 문제. 요거는요, 쓰실 때 x 마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 혹시 문장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경험치를 쌓아갈 건데 방금 말한 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쌤, 이 자리에 뭐 식소도 돼요. 식소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 문장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편하게 쓸 수가 있는 자리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거 맞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42번은 특징 같은 거 하나 있을까? 자, 얘는 x가 뭐뭐 하나 쓸까? 얘는 명확하네요. 두 자리 자연수 뭐야? 그러면 저거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혹시 요것도 특징 뭐 눈에 보이네. 얘는 뭘까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배수보다는 저희 책에 보시면 계속 쓰고 있잖아요. 양의 배수라고 쓰는 게 맞긴 해. 여담인데 마이너스 7도 7의 배수인 거 아세요? 얘는 무슨 배수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 필기들이 여기 음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수라는 말을 양수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이잖아. 이번 단원 자체는 이런 문장과 식에 대해 공부할 거라 좀 엄밀하게 쓰는 거예요. 양의 배수. 써주면 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말 나온 김에 자, 한번 써볼게 또. 자, 요 제목 밑에, 왼쪽 밑에 제목 위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건 제시법은 특징이 뭐가 있냐라는 거지. 혹은 이 친구들은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원소 나열법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아니 어쩌면 약간 이런 말 할게요. 어쩌면 나열하기 힘든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하기 힘든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솔직히 많아요. 그런 경우 좋고, 혹은 좀 뭐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모르겠어요. 좀 요게 가장 큰 특징인 게 나열이 그럴 때 쓰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자, 밑에 있는 거 오케이. 그럼 45, 46 두 문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로 표현하세요? 뺀 아저씨의 다이어그램.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잠깐만, 그럼 내가 이거는 한번 시범 보여줄까? 예를 들어 요거 B잖아, 요거잖아요. 보통 요게 아까 이름이라고 했죠. 집합의 이름인데 보통은 이렇게 B 쓰고 이렇게 원을 많이 써요. 위에다가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뭐 하면 L. 대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콤마를 꼭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콤마를 왜 쓰는지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콤마를 안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쓰면요, 이거 약간 원소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LI가 하나처럼 보이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의미야. 꼭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나만 더. 이렇게 사각형도 괜찮아. 그러니까 솔직히 뭐 도형은 아무거나 쓰는데 보통은 원을 많이 써요. 일단 46번도 한번 해볼래요? 아무튼 이번 페이지는 세 가지 표현 방법에 관한 페이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기억하면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지시법, 벤 아저씨 나열법. 자, 이게 근데 일단은 이게 무슨 법이야? 자꾸 말로 해봐. 자, 조건지법. 얘 뭐부터 하자고? 요게 무슨 법? 나열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나열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나열하시면 20 이하의 상의 양의 횟수 뭐 있어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거 가지고 벤 아저씨의 다이어그램 가겠습니다. 그러면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거 만약에 콤마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처럼 보인다고? 그럴 수가 있다. 오해를 하지 않게 콤마를 꼭 써주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쌤! 얘도 말라고 쌤! 얘는 좋은 점이 뭐예요? 사실 얘는 뭐 그림이잖아. 잘 봐. 항상 그림은 좀 어때요? 또? 보시기.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 필요해요. 이거 아마 한 다다음 시간쯤에 들어갈 텐데 사실 얘가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요. 저희가 뒤에 가면 얘를 좀 많이 씁니다.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 집합끼리 하는 뒤에 가시면 연산을 해요. 연산이 뭔지 알죠? 숫자로 치면 그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뒤에 가면 이제 집합끼리 막 그런 걸 또 해요. 집합과 집합끼리 그런 걸 합니다. 그때 요 그림을 많이 이용해요. 미리 말하니까요. 그때 가면 많이 쓸 거니까 이런 거 기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장도 이미 냄새가 나요. 자,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자, 마지막 내용은 집합에서 뭐. 자, 이번 페이지는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 개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원소 몇 개 개수랑 뭔지 알잖아. 카운팅하는. 근데 느낌 오지 않아? 자, 물어볼게. 유한 집합은 무슨 말일 것 같아? 말 그대로 원소가 몇 개?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써있네. 자, 얘는 유한 집합이 이게 아니야. 몇 개 있어요? 뭐 셀 수 있으면 유한 집합이라고 뭐 별말 아니야.
자, 이어 두 번째, 무한집합은 뭘까요? 뭐야, 이거? 원소가? 우리 아까부터 뭐 4의 배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무한집합. 이런 거. 무한집합. 이런 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사실, 다시, 항상 하지만, 이런 거 두 개는 진지하게 안 해요. 그냥 나오면 그렇구나 하면 되고, 이게 재밌어요. 세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무슨 집합인데? 요거 별다른 식당, 이번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데, 공집합은요. 자, 뜻이 나왔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원소가 뭐예요?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웃기죠, 근데 봐봐. 그러니까 원소가 없다는 말 이해돼. 그러니까 너 생각에는 선생님 그러면 애초에 그럴 때는 집합이란 말을 안 쓰지 않나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가끔 제가 하는 말 중에 약수 같은 게 있어요. 수학 공부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이거는 필기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해요. 이거 얼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예를 들면 이게 원래 말이 안 돼요. 왜? 이게 원래 뜻이 뭐야? 거듭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근데 알잖아. 우리 이런 걸 왜 배우면 돼요? 필요하니까. 얘가 이제 결국은 필요한 개념이라 하나 개념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시험 끝났어요. 학교에서. 너네 반에서 수학생이 나와서, 자, 우리 반 여기 반에서 자 100점 맞은 학생 앞으로 모여봐 했어. 근데 아무도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긴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저럴 수 있어요. 야, 모여있는데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100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긴 해. 근데 너가 지금 인지 갈등이 드는 거는 이런 때 근데 집합이란 말을 쓰냐는 거지. 현실에서는 약간 이런 때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수학에서는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요? 혹시 이 공자가 한자인 게 뭔지 알겠어요? 또 우리가 뭐 쓰는 말 중에 뭐 공허하다, 또 뭐 있지? 비어있다는 느낌의 공실, 아무튼 뭐 공자가 비어있다. 영어로 치면 empty. 이거 맞나? 그러니까 요 의미거든요.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호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알죠? 자, 요 기호 뭔지 알겠어요? 아침 먹고 땡. 자, 이렇게 다시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요, 요게 이제 무슨 기호다? 여기 비어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알잖아. 수학에서 보통 기호가 있다는 말은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점에서 아무튼 기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것도 하나 너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 이해하던가 외워야 되는데, 우리 방금 위에서 집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집합은 유한 또는 무한이에요. 그럼 질문, 얘는 유한으로 봐야 될까 무한으로 봐야 될까?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실제로 밑줄 용집합은 무한집합은 이해할 수 있을까? 너가 좀 나를 비어있는 거를 굳이 모르면 얘는 사실 무한은 아니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이란 말은 그러니까 원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한이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얘는 비어있으니까 굳이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공집합은 원소가 빠진 게잖아, 빠진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밑에 예시 보시면 이런 집합. 얘 재밌죠? X가, X는 뭐래요, 지금? 1 미만의 자연수면 들어올 수 있니? 그럼 요럴 때는 원소가 없고, 요럴 때는 공집합이라고 부르자. 이해돼? 실제로 얘는요, 요렇게 공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어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하나만 소개드리고 문제 풀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새로운 기호가 소개해줄게요. 자, 다시. 자, 여기 예시에 보시면요. 얘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A.
4개죠? 요거를 의미하는 기호가 있어요. 요 기호. 자, 요 기호가 이제 앞으로 무슨 기호냐면, 자, 필기해봐, 해석 봐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A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냐면, 느낌 오죠? 집합,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인지를 쓰는 자리고, 왼쪽에 있는 요 N이 뭐냐면, 뭐의 약자? 영어 단어 중에서 뭐 개수. 이게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에서 약간 혹시 the number of라고 하죠. 요게 뜻이 뭐예요, 혹시? 이게 뭐 뭐뭐의 수 이런 수고 같은 거 아닌가 맞나? 요때 요 n, 그러니까 이게 넘버의 약자, 넘버의 약자. 사실 요게 이제 무슨 거라고요? 말하자면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요라는 기호입니다. 얘는 지금 4개인 거잖아. 쓰실 때는 이렇게 4. 참고로 개라는 말은 안 씁니다. 숫자만 쓰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까지. 이해돼요? 이번 페이지는 약간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려가서 왼쪽에 뭐 쭉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유한집합은 U, 무한집합은 뭐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시간이 더 스케치는. 무한집합은 U, 무한집합은 가볼까? 자, 첫 번째 문제. 자, 1, 3, 5, 7, 9는 무슨 집합이에요? U. 끝이 있잖아요. 자, 그 밑에 문제는 무. 끝이 없잖아요. 그 밑에 문제는 U. 끝이 있잖아요. 그 밑에 문제는 무리수는 무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가서. 자, 세 개가 있네. 자, 얘 세 자리 자연수 얘는 뭐예요? 요거는 U죠. 왜?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한번 나열을 해보시라는 거죠. 6입니다. 그 다음에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얘는 뭘까요? 그럼 도와줄래? 혹시 이거 나열하시면 뭐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3의 개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54번은 뭘까요? 왜 유한집합이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니요? 없어요. 그 말은 오늘 배운 기호 중에 한번 써볼래? 이게 공집합이라는 기호고 외우겠습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자, 오른쪽이 넘버라는 기호예요. 한번 몇 개만 해볼까? 예를 들어 55, 56, 57, 다 3개만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 기호, 요 기호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몇 개인지 개 떼고 쓰면 돼요. 한 번 더 보여줘. 예를 들어 이렇게. 얘 지금 원소 몇 개예요? 그러면 NA라고 쓰고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아, 지금 물어보신 게 이것만 쓸까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써도 되는 거니까 좀 써보세요. 소리 익혀야 돼요. 세 개만 할게요. 자, 요거 공집합은 그러면 NA를 뭐라고 하죠? 얘는 빵개. 이지 말아요. 유한집합입니다. 세 번째. 자, 얘는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5의 개수니까 얘고 말잖아. 5 곱하기 20. 그러니까 이제 20개구나. 그래서 NA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기호가 별것도 아니야. 다음 차. 그리고 느낌 오지? 여기 숙제 정말 금방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깔깍깔깍이 많아요. 웬만하면. 자, 85쪽으로 갈게요. 자, 85쪽에 아까 유형 53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세 가지 표현법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 11번 정도가 재밌으려나? 자, 요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 중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조건 제시법은요 한 가지 정답이 아니, 그러니까 말만 되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 오죠? 여기서 1학기 문제 콜라보가 합니다. 여기서 다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뭐 방정식, 고정식 콜라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혹시 정답 몇 번 누구예요? 기억 이응인 거 아시겠어요?
재밌잖아, 뭔가 문제가. 자, 요거 1학기 때 배운 절대값 문제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운데 몰리는 모양인데 여기서 요 조건 체크하면 그럼 여기에 3개 나오겠죠. 한 번 더. 쟤는 1학기 때 배운 2차 문제. 얘도 이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똑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하면 쌤 어떻게 보면 틀려요. 못하냐. 틀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역시나 이거 나오겠죠. 근데 밑에 있는 얘는요, 그러면 나열하시면 뭐 나올까요? 얘는 지금 0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고르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다음 자, 밑에 거는 마지막에 하자. 다음 자. 너무 쉽긴 한데, 이제 86쪽에 16번. 얘도 하나 해볼까? 자, 공집합이 좀 재밌는 개념이니까 공집합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집합이라는 것도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게 만들면 돼요, 문제를.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자, 혹시 몇 번이 공집합이에요? 5번? 자, 5번만 볼까요, 그러면? 공집합 비어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있나요? 없어요. 애초에 사실 알죠? 이거 만족하는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거는 사실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수 중에서 0 말고는 못 들어오는데 자연수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고, 자, 오른쪽에 17번. 자, 방금 배웠던 넘버 관련 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넘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우, 잘하네요. 자, 이게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 4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 왼쪽은 계산하면 2죠. 왜? 요 집합이,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요 자리에 실제로 집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집합사의 원소가 하나죠. 4. 그러면 요거 아니잖아. 또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18번 문제. 뭐, 기가 잘하네. 솔직히 너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용이 쉬워요, 좀 이게. 다음 시간도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집합 자체가 좀 어렵지가 않아.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오늘 첫날이라서 기본적인 뜻, 용어, 기호, 표현법 3가지, 원소, 개수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까지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혹시 얼마 나왔어? 8. 자, 가볼까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여기 조건이 있거든요. 자, 20 이하의 4 떨어지는 자수. 일단 이거 몇 개 있어요? 5개가 5개. 4, 8, 12, 16, 20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X를 모아놨는데, X가 이거래요. 쌤, N이 뭐예요? N이 이거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얘 계산하시면 N은 1, 2, 3이니까 대입하시면 X가 뭐뭐뭐 나올까요? 3, 5, 이렇게 몇 개죠? 3개니까 마지막에 2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8이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더 해볼까? 19번. 여기는 그냥 쭉 앞으로.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가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문제. 거꾸로 넘버 줄게 채워봐. 눈치 게임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X를 모아놨는데 X가 뭐냐면 뭐 이하의 자연수래요. 예를 들어서 K가 5가 되면 몇 개 나와? 개수는 5개죠. 6 나와.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헷갈리게 넣으면 돼요. 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다? 얘가 9개. 그러면 자연수 K는 뭐가 돼야 돼?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자, 20번 문제. 이 문제는 과연 잘 풀까? 왜냐면 여기 보기 중에 하나가 오늘 처음 보는 상황이라 좀 틀릴 만한 보기가 있어요. 여기 다음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보통 처음 풀면 이거 하나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배우고 나시면 좀 이해가 명확해질 건데 정답 옳은 건 누구예요? 니은 디귿 역시나. 자 보세요. 일단 기억은 왜 틀렸어요? 이거 그럼 정답 뭐라고 써요? 0이죠. 이게 넘버니까 개수를 써야 돼. 10이 아니라 이거 한 개잖아. 얘도 넘버니까 몇 개죠? 그거 빼면 이건 0이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 맞아. 근데 자 니은에 일단은 별표 하나 칠게요. 여기 사실 다음 시간이에요. 너가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좀 많이 볼 거라서 혹은 지금 너 머릿속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좀 생긴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혹시 니은을 맞다고 하신 게 공집합이랑 빵개라고 하는 거죠. 얘는 잘 봐요. 지금 A가 그냥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어쩌면 필기 안 할까요? 얘랑 vs 얘랑 같은 걸까요?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A 안에 B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정관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 모든 문제는 사실 집합 안에 어떤 뭐 숫자라던가 소문자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데 근데 얘는 사실 말하는 뭔 줄 알아?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원소가 집합일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얘 지금 원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얘는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누가 원소인 줄 아세요? 집합 1이 원소예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원소가 집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통째로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 집합이. 그럼 얘는 원소가 2개라고 봐야 돼요. 다시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라고? 하나야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가 다음 시간 예고편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되면요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요. 좀 처음 할 때. 아 이럴 수 있구나. 다시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원소야 원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왼쪽에 얘는 지금 뭐야?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그냥 공집합이다 비어있다라는 기호인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틀렸다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요게 하나야. 원소가 있어 하나. 공집합이 원소라는 거지. 요게 그리고 디귿은 뭐 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대입하시면 x값 요거 하나 나오잖아. 조심할 점이 k가 2개라고 x가 2개가 아니야. 대입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니까 하나 얘는 맞고요. 다른 식값. 자, 84쪽. 자, 오늘의 찐 마지막 유형 하나만 소개드릴 건데 근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몇 번? 84쪽에 유형 6번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집합 만들기 혹은 구하기라는 내용인데 569번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아까 말했던 조건 제시법 관련 유형 문제. 보통 처음 공부하면 이런 조건 제시법 해석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거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혹시 정답 일단 뭐 나왔어요? 혹시 원소 뭐뭐 나왔어요? 그렇게 세게 나왔죠. 혹시 그런 거 하라는 게 문제군요. 그래서 자, 굳이 팁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 문제 풀 때 뭐 표 같은 거를 좀 이용하라고 나오긴 해요. 솔직히 뭐 그냥 해도 나쁘진 않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얘는 지금 보세요. 뭐를 모아놨대? 자, 해석 잘해야 돼. 지금 뭐를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뭐 A 곱하기 B를 모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돼. 요 자리도 항상 X가 아니에요. 뭘 모아놨다는 자리인 거야. 그럼 A가 쌤 뭔데요? 뒤에 보니까 A는 뭐래요 지금? 여기서 꺼낼 거고요. B는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꺼내가 이해돼? 하나씩 꺼내서 곱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표를 이용하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 한번. 자, 책에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 여기 이제 A,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3이죠. B가 될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쓸까 있지? 곱해주는 거니까 곱한 걸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세 개 보이세요? 자, 이거 세 개를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더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예요. 잘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571번. 571번.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그냥 조건 지시법 관련 페이지고 그냥 뭐 잘하시면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봤어? 네, 역시나 이번에도 혹시 나열하시면 원소 뭐 나오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돼? 한 번 더. 뭐 이렇게 이제 굳이 표 쓸 거면 이렇게 A, B라고 준 다음에 이번에는 둘 다 여기 적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원소가 뭐예요 지금? 두 개 뭐 한 거예요? 제곱함을 더해줘라 그런 거니까 암산할까요? 되려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열해 보시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느낌 오잖아. 오늘 거 숙제 오래 안 걸리겠죠?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채점도 해주세요. 해주시고 내일은 한 7시까지 와주시면 제가 준비 좀 해서 테스트 한 번씩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